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요새같이 약간 비대면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문화가 발달한 시대에는 좀 생소하지만은 본 게시탐정이 10대였을 때만 해도 친구네 집에 여럿이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문화가 있었어요. 특히 여름이든 겨울이든 밤에 모였을 때는 작은 전등만 켜고 이불 뒤집어 쓰고 둘러앉아가지고 각자 알고 있는 무서운 얘기들을 주고받는 맛이 일품이었는데, 그럴 때 꼭 나오는 괴담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국 오지에 놀러 갔다가 납치 혹은 실종된 사람이 팔다리가 잘린 채 광대처럼 쇼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대개 이런 이야기의 무대는 중국이나 인도예요. 피해자는 신혼여행 중인 한국인 부부, 그 중에서 아내인 경우가 많고, 혹은 여행 중이던 일본인 대학생 등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이 괴담의 원본은 중국 오지의 달마라는 제목인데, 여기서 말하는 달마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거 좀 많이 보셨죠? 이거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달마 대사를 오뚜기처럼 간략화해서 그 장난감 혹은 장식품으로 만든 겁니다. 일본어 명칭은 달마를 일본말로 읽은 다루마예요. 어떤 선거를 소재로 하는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는 거의 항상 등장하는 소품인데, 선거 전에 이제 한쪽 눈만 검은 칠을 했다가 당선되면 나머지 한쪽 눈을 칠하는 식으로 이제 성공을 위한 의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중국 오지의 달마 이야기 스토리를 간략하게 보면은, 어떤 일본인이 이제 중국 오지로 여행 갔다가 거기서 서커스 공연을 보게 됐는데, 그 무대에 나온 광대가 저런 다루마 모습으로 사지가 절단돼가지고 구경거리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광대는 객석에 있던 일본인을 알아보고 일본어로 자기 이름과 주소를 말하며 도움을 청하지만, 여행객은 못된 척하고 나와버렸고, 왜냐하면 거기서 티를 내도 다 중국 사람들인데 자기도 어떻게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나와버렸고, 귀국한 뒤에 확인해 보니 중국에 혼자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대학생으로 밝혀진다는 내용입니다. 참 섬뜩하기 그지없는 남양 특집인데, 더 놀라운 것은 18세기 일본의 학자이자 화가, 시인인 토리야마 세키엔이라는 사람이 1780년에 집필한 금작백귀습유라는 요괴 연구서에 이 달마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인간 촛대 요괴인 토다이키, 우리말로는 등대귀, 그러니까 등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그 금작백귀습유에 수록된 인간 촛대 토다이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또 보세요. 이건 좀 더 자세하게 그린 건데, 그 한자로 등대귀라고 적혀있죠. 중국인 복장을 하고 불이 켜진 촛대를 머리 위에 올려놨는데, 이 요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멀쩡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요괴라는 이름으로 불릴까 싶은데, 중국 당나라 때 일본은 이제 견당사라 그래가지고 당나라를 견학하고 오는 사신이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그 중에 카루노 다이진이라는 사신이 이제 중국에 갔다가 실종돼서 아들인 이제 히치노 사이쇼가 아버지를 찾아서 중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에서 그 인간 촛대를 보았고, 머리에 양초를 올려놓고 온몸이 먹으로 칠해지고 약을 먹어서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된 인간 촛대가 히치노 사이쇼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손가락을 물어 뜯어가지고 피로 이제 한시를 썼다고 해요. 보시면은, 나 원래 일본 아름다운 도시에 살던 손님이요. 그대 같은 집에 살았던 성이 같은 가족이니 자식과 부모의 전생의 인연, 산에 막히고 바다에 막혀 변하는 생의 괴로움, 세월이 흐르며 흐르는 눈물은 쑥갓처럼 묵어버리고 나를 맞이하면 떠오르는 추억은 난초의 아비 같으니 몸은 타향에서 부서져서 등불 요괴가 되어 어떻게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이 몸이 움직이지 않도다. 이것을 본 히치노 사이쇼는 그 인간 촛대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고 경악을 했다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보시면은 이게 워낙 유명한 얘기였는지 그 일본어 토다이키, 우리말로 한자로 등대귀,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봐도 그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당나라에 건너간, 이건 뭐에 대신 이게 그 일본어 이름을 그냥 한자로 바로 직역한, 이마에 등대가 박혀 모습이 도깨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깨비가 제시한 시에 의해 비로소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사전에까지 실려있을 만큼 좀 유서 깊은 얘기입니다. 1956년 일본의 작가 난조 노리오가
이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나오키상을 수상했는데 일본의 양대 문학상이 이제 아쿠타가와상이랑 나오키상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견당사였던 오노노 이와네와 아들이 이제 오노노 미치마로로 그 두 사람을 각색해서 이제 집필을 했습니다. 당나라를 방문한 오노노 이와네는 그 당나라 황궁에서 연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자리 서열이 신라 사신보다 아래인 것에 항의를 했고 그게 신라 사신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이 당나라 측에서는 일본 사신들에게 그냥 바로 떠날 것을 권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이제 장안성을 산책하던 이완해는 신라인 괴한들에게 피습당해서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기습당해서 기절한 채로 뭐 산비탈 같은 데 굴러떨어졌으니까 이제 못 찾은 거지, 사신들이. 그래서 이 사람 없이 귀국합니다. 이 사신단은 이완해가 이제 귀국 도중에 해난 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보고했는데 3년 후 이완해의 동료였던 도오나리가 그 이완해 부인에게 얘기해줘요. 사실은 그가 익사한 게 아니라 당나라에서 실종됐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이완해의 아들 미치마로는 자기가 꼭 당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찾겠다라고 결의했고 20년 후 정말로 견당사가 돼서 당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장안성에서 아버지의 행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귀국일이 되자 이 당나라의 양주 절도사 진대면이라는 사람이 주최한 연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연회장 안에는 인간 모습을 하고 온몸에 문신을 한 새 촛대가 있었고 촛대 하나가 무심코 움직이자 이 옆에 있던 당나라 관리가 채찍으로 막 후려쳤다는 거예요. 놀란 미치마로에게 촛대가 몸을 움직이게 벌 주는 거다라고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 촛대가 사람 모습을 한 촛대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인간 촛대는 60세 정도의 노인이었고 미치마로를 보더니 혀를 깨물어 피를 내고는 이게 발가락에 묻혀가지고 이완해라고 자기 이름을 썼단 말입니다. 그 촛대가 이완해였어요. 이 인간 촛대가 아버지임을 안 미치마로는 양주 절도사와 쇼부를 쳐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선물로 넘겨받아서 귀국선에 태웠습니다. 아마 돈 꽤나 찌르줬겠죠. 어떻게 된 일이었냐? 그 신라인 괴환과 싸우다가 이제 기절을 한 이완해는 지나가던 인신매매단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열 손가락을 잘리고 강제로 독약을 먹여서 목소리도 못 내게 돼. 성대를 다쳐서 목소리를 못 내게 됐어. 그런 뒤에 이제 인간 촛대 등대귀로 이제 개조돼서 팔렸던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도 애들 납치해가지고 이제 팔다리 부러뜨리고 막 신체 개조를 해가지고 서커스단 같은 데 팔아먹는 인신매매단들이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무려 20년이 넘게 인간 촛대로 정말 고난을 당하다가 우연히 연회 자리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힘을 다해서 피로 이름을 썼던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붓으로 글을 써서 아들에게 사연을 전한 이완해는 이제 아내의 안부를 몇 번이나 물어봤고 이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고향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차마 보여줄 수가 없었던 그는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합니다. 일본어로 토다이키, 우리말로 등대귀라고 하는 이 인간 촛대 요괴는 요괴 도감에 실려 있지만 사실은 불의의 범행을 당해서 참혹한 운명을 맞은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외국이나 오지 여행 중에 실종돼서 신체가 개조된다는 이런 괴담은 근원을 거슬러 가면 인종차별적 시각이 섞인 그런 외부인,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 일종의 제노포비아에서 유래된 설화라 할 수 있는데 무려 240년 전에 당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이런 괴담이 존재했다는 것은 참으로 세상은 넓고 흉악한 일들은 어디에나 있음직했다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우리네 속담에 살인문 나서면 고생이다 라고 하거나 혹은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안전한 나라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